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서는요 이제 먼저 정의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립사건이 뭔지, 종속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건부 확률을 알아볼 건데요.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일단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요. 그러면 원래 확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원래 확률. 표본 공간이 오메가일 때 원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원래 확률은 이제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에,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날 이제 개수,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 수학적 확률에서 봤을 때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여기 있는 분모 부분이 변합니다. 즉 다 해서 표본 공간이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B 바 A라고 읽긴 하는데 여기 뭐냐면 마치 이것처럼 읽습니다.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분의 B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냐면 N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표본 공간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정의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PA분의 얼마? P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그죠?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분의 확률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제 확률 구하는데 확률분의 확률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면 여기 분모 분자에, 그죠? 분모 분자에 뭐 표본 공간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요. 자, N 오메가 분의 그 다음에 N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 N 오메가 분의 표본 공간 분의 얼마? A가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죠? 요거. 그러니까 분모 부분이 뭐가 되냐면 확률이 돼요. A가 일어날 확률. 분자 부분이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우리가 PA 교집합 B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분모에다가 얘를 곱하면 뭐가 되죠? PA 교집합 B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크게 그냥 대수적인 식이기 때문에 그냥 분모 곱하기 이쪽.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반드시 PA 곱하기 얼마 돼요? B 바 A를 써줍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이번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P 얼마? A 바 B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얼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 얘가 이제 분모로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 B분의 얼마? P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P A 교집합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P 얼마? B 곱하기 P 얼마? A 바 B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PA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분모에 있는 PA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분의 PB. 그죠? PB분의 PA. 그래서 서로 캔슬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면, 자,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답니다. 자, 임의로 하나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다음 조건에 따라서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복원이 있고요. 복원이 있습니다. 비복원이라고 하면, 꺼낸 공을 다시 안 집어넣었을 때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복원은 뭐냐면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비복원을 구할 건데,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공에서 이제 검은 공을 꺼낼 사건을 A라고 놓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검은 공일 사건.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두 번째 검은 공일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제 뭐냐면 두 번 다 검은 공일 사건이에요. 그죠? 두 번 다 검은 공일 사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습니다. 얼마? A 교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첫 번째 검은 공일 사건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한번 보면 먼저 검은 공이 구해지고요. 이거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얘가 먼저 일어나고 이 조건 하에서 얘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P 어떻게 되죠? B 바 A입니다. 이렇게. 자, 먼저 그죠?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일 사건은 얼마가 되죠? 전체 8개 중에 5개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5가 됩니다. 여기에 자, 이제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이기 때문에 그죠? 비복원이니까 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흰 공은 그대로 3개고 검은 공은 4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 7개 중에 4개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비복원일 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검은 공일 때, 그죠?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일 때, 다시 두 번째도 검은 공일 사건이니까 얼마가 돼? 7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나오죠? 얘는 14분의 5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비복원일 때의, 그죠? 사건의 확률은, 자, 이와 같이 14분의 5가 돼요. 이제 복원일 때를 볼게요. 복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PA 더하기 P 얼마? B바 A. 자, 여기서 마찬가지 첫 번째 검은 공일 사건은 8분의 5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검은 공을 다시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어떻게 돼요? 흰 공 3개, 검은 공 5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얼마? 8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자, 복원인 경우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돼요? 얼마? 64분의 얼마? 2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독립하고 종속 사건입니다. 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두 사건 A, B가 그죠? B의 발생 여부가 A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A, B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죠? PA가 PB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고요. 그죠? 가장 정확한 정의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가 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살짝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B 바 A가 A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B 바 A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B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P A분의 얼마? P 어떻게 되죠? B 교집합 A가 되는데 요 부분이 독립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A 교집합 B가 PA, P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P 얼마? A 곱하기 P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PA가 서로 약분이 돼서 PB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PA 하고요. 그 다음에 PB는 얼마야? 0이면 안 됩니다. 요 조건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종속은 뭐냐 그런 얘기야. 종속은 여기 있는 PA 교집합 B 했을 때 PA 그 다음에 PB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지 않으면 우리는 종속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교집합의 확률 구하고요. 그 다음에 A의 확률 구하고 B의 확률을 구하고 곱한 것과 교집합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다음 사건의 독립 여부 또는 종속 여부를 판단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A 짝수의 눈입니다. 일단 짝수는 어떻게 돼요? 2, 4, 6입니다. 그래서 일단 PA 다 구해봅시다. 자, PA는 얼마가 되죠? 짝수니까 2, 4, 6. 자,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PB. 홀수의 눈이니까 1, 3, 5입니다. 그죠? 얘도 PB. 자, 얼마 되죠? 2분의 1이 되겠죠. 소수의 눈입니다. 얼마? 2, 3, 5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PC도 얼마?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PD는 4보다 큰 수의 눈이에요. 그러면 5,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 B, C, D 중에 2개씩 짝을 묶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총 6가지, 6가지가 있죠. 4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4, C, 2,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봅시다. P, 얼마? A, 교집합 B를 볼게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를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짝수이면서 홀수, 동시에 0입니다. 그죠? 겹치는 뭐예요? 교집합 부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얼마요? 이제 P, 얼마 볼까? A 교집합 C를 한번 볼게요. 짝수이면서 소수인 경우입니다. 짝수이면서 소수인 경우는 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얼마? 6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얼마 돼요? 짝수이면서 4보다 큰 수의 눈입니다. 해서 A 교집합 D를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4보다 큰 수의 눈은 6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P, B 교집합 C를 볼게요.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소수의 눈입니다. 홀수인 경우면서 소수의 눈 3, 5가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3분의 1. 그 다음 P 얼마? B 교집합 D를 볼게요. 자, BD입니다.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4보다 큰 수의 눈 얼마예요? 5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P 얼마? C 교집합 D를 볼게요. 자, 소수이면서 그죠? 소수이면서 4보다 큰 수 얼마 있어요? 5가 있죠. 그래서 얘도 6분의 1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할 겁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여기 있는 얘. 자, A 교집합 B하고 얘하고 PA, PB를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하고 B를 볼 건데 A하고 B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하고 얘 곱하면 4분의 1이고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얘는 같지 않아요. 이거 뭐야? 종속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볼게요. A하고 C. A하고 C는 어떻게 돼요? A하고 C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고요. 교집합은 6분의 1입니다. 안 맞죠? 그러니까 얘도 종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A하고 D를 볼게요. A하고 D를 보면 A하고 D를 서로 곱하면 6분의 1이고요. 교집합도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AD는 독립입니다. 그 다음 여기 B하고 C를 볼게요. 자, B하고 C입니다. 자, B하고 C를 보면 서로 곱하면 4분의 1이고요. 교집합 부분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4분의 1과 안 맞으니까 3분의 1은 안 맞으니까 뭐예요? 종속입니다. 자, 이번엔 B하고 D를 볼게요. 자, B하고 D입니다. B하고 D는 B가 2분의 1이고 D가 3분의 1이에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6분의 1이요. 똑같, 여기서 보면 BD도 6분의 1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얘는 뭐야? 독립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C하고 D를 볼게요. 자, C, D를 볼게요. 얘하고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면 얼마? 6분의 1. 교집합도 6분의 1.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서로 독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고요? 여기처럼 어떻게 교집합과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하고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걸 비교해서 독립과 종속 여부를 판단하면 정확하게 독립 종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